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신병주입니다. 조선시대의 왕이 이제 승계를 하게 되죠. 그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조선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적장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게 가장 큰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적자의 장자가 승계를 하는데 적장자가 없을 땐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이제 왕의 또 다른 아들들 중에 결정이 되는. 우리 뭐 대표적으로 이 적장자인 양녕대군을 대신해서 세종이 왕이 된다라든가. 그럼 또 왕의 다른 아들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왕의 조카들에게 그 자리가 돌아간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왕이 되는 사례는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이제 결정되는 것은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다. 그런데 이 예종의 뒤를 이어 조선의 9번째 왕이 되는 성종은 이런 구도로 봤을 때는 사실 서열 3위였어요. 자, 그럼 이제 예종이 돌아가셨을 때 서열 1위 누굴까요? 예종의 맏아들 적장자 제한대군이 있었어요. 그 다음 서열 2위 바로 이 세조의 장자였지만 요절했던 의경세자가 2명의 아들을 낳은 상태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첫째 아들이 월상군, 바로 이 후교 서열 2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종이 되는 잘상군은 서열 3위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제 정답은 알고 있죠. 예종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인물은 바로 성종이다. 바로 앞에 있었던 서열 1, 2위를 가볍게 제치고 또 아주 특이했던 것은 예종이 승하한 지 반나절 만에 우리 조선왕 중에 이렇게 또 초고속으로 왕으로 즉위하는 사례는 정말 이례적이었는데요. 이 성종이 이처럼 정말 넘버 3에서 또 초고속으로 왕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선 왕실의 서열 싸움에서 이 숨겨진 암투, 그리고 성종이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인물이었던 한명회와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까지 오늘 조선의 왕 읽어드립니다 해서 모두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종의 아버지 세조의 첫째 아들 의경세자였어요. 처음에는 이 의경세자도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원래는 그냥 아버지가 왕실의 한 왕자고 1455년 아버지가 왕이 되면서 세자가 되고, 하지만 1457년에 세자가 된 지 2년 만에 20살의 나이로 요절을 해요. 그런데 이 의경세자가 1457년에 이제 요절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 수빈 한시라 그러죠. 나중에 소양 한시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세자빈의 지위가 박탈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궐 밖으로 나가 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세조는 수빈이 아이들하고 좀 잘 살 수 있도록 궁궐 밖에 커다란 집을 하사해 주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덕수궁의 원조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의 이제 덕수궁 근처 그 동네 이름을 예전에 그 신도광시에 정릉이 있어서 정릉동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훗날 수비는 성종이 왕이 되면서 이제는 대비로 컴백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집은 누가 물려받느냐 하면 첫째 아들 월산대군이 그대로 이제 살게 되었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선조가 피난해서 서울로 돌아와 보니까 이 월산대군의 집이 제일 그래도 잘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선조가 압박을 했는지 해서 차지하고 창덕궁과 창경궁이 중건되기 전까지 선조가 이곳에 살고 광해군도 뒤를 이어 이곳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때 광해군 때 궁궐 이름을 경운궁이라고 합니다. 경운궁. 그리고 요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시기에 왕이 거처하는 궁궐로 인식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고종 황제가 은퇴한 후에 이곳에 계속 머무르면서 덕을 지니시고 장수하십시오, 이런 뜻으로 덕수궁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그래서 덕수궁의 뿌리를 보면 인수대비가 궁 밖에 나왔을 때 살았던 그 사저가 덕수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수대비 같은 경우 이 세자빈 때는 수빈이라고 불렸는데요. 월상군하고 잘상군을 교육할 때는 상당히 엄격하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유황후 같은 경우는 인수대비를 복빈이라는 별칭으로 불렀을 정도로 아이들 교육에 무척 엄격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인수대비가 이렇게 그 월상군이나 잘상군 교육에 엄격했던 까닭은 아무래도 남편을 일찍 잃은 상황에서 아이들 교육을 본인이 다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었고, 그리고 또 인수대비 같은 경우는 요즘으로 표현하면 약간 신여성 같은 그런 기질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자를 알았다. 보통 우리가 조선시대 이런 세자빈이나 나중에 이 왕비가 되는 인물 중에서도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면모도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가르치는 것도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훗날 성종이 한 명의 사위라는 프리미엄 이외에도 인수대비가 시아버지, 시어머니하고 상당히 또 인정받은 이런 부분도 결과적으로 아들을 왕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세조가 승하한 후에 인수대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웠을 거예요. 아들들이 왕위를 계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 이게 워낙 의경세자가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다음 왕은 예종이 되었던 거고, 그런데 이게 뭐 어떤 면에서는 운이 좋았다 할까요? 바로 이 예종이 1년 2개월 만에 승하하고 그 아들인 제한대군이 있었지만 제한대군은 4살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리다. 일단 탈락. 그러면 그 다음 서열이 앞에서 소개했지만 그 잘상군의 형이자 의경세자의 맏아들 월상군. 월상군은 또 너무 병약하다는 이유로 제외가 돼요. 그렇게 해서 서열 3위였던 잘상군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여기에는 장인 찬스가 있었다. 바로 이 한명회의 사위라는 이런 점이 결과적으로 잘상군이 왕이 되는데도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그리고 이미 한명회는 계속 이런 왕실과의 혼인을 맺어 두었어요. 세 번째 딸을 예종이 세자인 시절에 세자빈으로 보냈어요. 장순왕후 한씨라고 합니다. 물론 예종이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사망을 해서 현역 왕비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추존돼서 장순왕후 이렇게 된 분인데, 결과적으로 딸이 요절하니까 왕의 장인이 되고 싶어 했던 이게 일단은 좌절된 거죠. 그래서 이 한명회는 또 한 번 도전해 놨습니다. 이번에는 잘상군, 바로 이제 의경세자의 두 번째 아들을 자신의 네 번째 딸과 또 혼인을 시켜요. 그리고 예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기회가 옵니다. 이 왕권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왕실에서는 한명회 같은 공신들의 힘이 필요했고, 여기에서 또 한명회는 이 왕위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정의하고도 상당히 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는 신숙주가 잘상군을 미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한명회의 입김이 뭐 확실하게 작용을 했던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뭐 이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이례적으로 성종은 예종이 죽고 나서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 만에 초스피드 즉위식을 올립니다. 사흘에서 닷새 정도 있다가 진행되는 게 보통인데, 이런 거 의전 절차 준비하는 신하들은 시급했을 거예요. 뭐 이거 뭐 바로 이 즉위식 올려라 이렇게 되니 그만큼 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이 사실은 성종 같은 경우는 세자 단계도 거치지를 않아요. 뭐 예종 같은 경우도 이미 세자 수업을 받고 있다가 왕이 되고, 그 전 왕인 문종은 말할 것 없고 단조. 세조 같은 경우는 쿠데타로 세자 단계를 거치지 않았지만 그건 약간 이례적인 케이스고, 이 성종 같은 경우도 세자 단계 없이 바로 왕이 돼. 그리고 이때 또 주목되는 것은 잘상군을 왕위로 올리는 이유는 세조가 어릴 때부터 비범하다라고 인정을 했다,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잘상군이 어렸을 때 인수대비하고 그 형이었던 월산군하고 같이 궁궐에 놀러를 갔을 때 갑자기 막 천둥이 치고 이러면서 번개가 궁의 기둥을 딱 내리쳐요. 그때 막 옆에 있던 막 내시는 놀래가지고 뭐 죽기도 하고 이러는데, 잘상군만은 아주 평온함을 했다. 그 모습을 보고 세조가 비범했다. 이 성종을 포장해서 저런 뭐 요즘 표현하면 위기 대응 능력, 침착함 이런 걸 또 높이 샀다라는 기록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성종이 13살의 나이로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선 시대에 어떻게 보면 최초로 수렴청정이 실시가 돼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할머니가 돕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머니. 이때는 성종의 경우에는 정의왕후가 대왕 대비 케이스로 첫 번째 공식적으로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왕후는 수렴청정의 모범 케이스로 지적을 하는데요. 성종이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웬만한 거는 본인이 다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성종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이 정의왕후 때는 크게 간섭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수렴청정을 가장 이제 강력하게 하면서 아들인 왕을 압박한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우리 문정왕후 윤씨 같은 경우는 수렴청정을 강력하게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데,
이 정의왕후는 그야말로 이렇게 보호막이 되는 이런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때 바로 이 정의왕후 윤씨가 성종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했던 조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성종이 왕이 되었을 때 일단 대비 서열 1위는 정의왕후 윤씨요. 이거는 뭐 무조건 1등. 그 다음에 서열이 애매해져요. 왜냐하면 그 직전왕의 왕비, 예종의 왕비가 계세요. 안순왕후 한씨. 그리고 이제 성종의 생모 누구죠? 어머니? 인수대비. 이 서열이 애매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정의왕후가 인수대비가 더 높게, 그 다음에 안순왕후 한씨.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과거사에 대한 뭐 반성이랄까요? 세조에 의해서 좀 희생된 정순왕후 통씨라는 분, 그리고 이제 그 단종의 누나였던 경영왕주, 이런 사람들의 뭐 가족을 또 챙긴다라든가 이 왕실의 어른으로서 성종이 정치를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수렴청정을 했던 인물은 정의왕후 윤씨였지만 이 성종을 왕으로 만들었던 또 한 명의 인물이, 한명회가 그때 공신 프리미엄에다가 뭐 국정 경험에다가 왕의 장인이라는 위상까지 겸해져서 원상으로 있을 때 또 이 군권을 관장하는 병조 판서로까지 이제 재직을 해요. 특히나 이 성종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이 공신책봉이 이루어졌고 자리공신이라고 하는데, 한명회는 이 4번을 1등 공신에 임명이 됐다. 그래서 이 한명회의 위상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지금 또 뭐 우리 서울 강남에 아파트들이 자리하고 있는 압구정. 바로 이 압구정이라는 이름이 한명회에게서 나온 거예요. 한명회가 가장 이 한강변에 경치가 좋은 곳에 별장형 정자를 지은 곳입니다. 원래는 지금의 올림픽 대로가 있는 그 자리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표지석만 압구정동 그 아파트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 한강 주변에 정자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왕실 사람들만. 대표적인 곳이 망원정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원래 효령대군의 별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월산대군의 소유가 되면서 먼 곳을 바라봐도 경치가 좋다. 또 우리 지금 한남대교 쪽에 제천정이라는 정자가 있었고요. 낙천정이라는 이 정자, 이거 다 태종 때 세운 거예요. 이런 왕이나 왕자들만이 세울 수 있는 정자에 신하가 세웠다? 이거 되게 이 위상과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명회가 점차적으로 추락을 하는 상황이 이제 몇 건 발생하는데, 뭐 대표적인 게 한명의 딸들은 요절하는 또 이 징크스 같은 게 있어요. 장순왕후에 이어서 한명의 또 다른 딸 공여왕후 같은 경우도 성종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망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한명회는 딸들이 또 요절하는 이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종도 결과적으로 계속 왕의 자리를 유지하면서 보니 공신 세력이 너무 이제 세고 부담스러워요. 어쨌든 장인인 한명회의 힘으로 왕이 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 한명회라는 존재가 되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바로 이 정의왕후가 성종이 20살이 되면서 왕이 장성을 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수렴을 거두겠다, 성종의 친정을 지시를 하게 됩니다. 성종이 물론 이제 예의상 그런 말을 해요. 이거 대왕 대비마마께서 더 저를 좀 이렇게 지켜주십시오. 근데 이때 한명회가 딱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한명회 입장에서는 정의왕후하고는 요즘 표현을 하면 코드가 되게 잘 맞아요. 결국 수렴청정을 정의왕후가 하면은 계속 이 원상제가 유지되고 자신의 영향력도 커지는데, 성종이 친정을 하게 되면 이 자신의 위상이 떨어진다. 그렇게 해서 이 성종의 친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갈등은 깊어가요. 왜냐하면 우리도 보면 뭐 학생들 같은 경우도 20살 되면 전부 다 이제 집을 나와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런 상황에서 성종도 이제 속마음은 되게 이제 불편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의왕후가 성종의 친정을 지시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명회는 병을 이유로 정계에 막 은퇴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거기다가 또 압구정 사건이 한번 크게 일어나요. 압구정이 워낙 풍광도 좋고 별장이 잘 만들어졌는지 중국 사신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막 나가지고 중국 사신들이 오면서도 콕 찍어가지고 압구정 가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한명회가 사실 이때까지도 성종을 좀 낮게 본다 할까요?
그 대신에 그럼 왕실에서 사용하는 용봉 차일이라 그래가지고 천막을 뭐 요즘 표현을 하면 협찬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종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쁜 거예요. 이 왕의 명예를 뭐 정말 잘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 협찬하라고 하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종이 그러면 압구정 시설 안 갖춰 있으면 제천정에서 하겠다. 그 대신에 원로로서 참석해라. 근데 또 초강수를 또요, 한명회가.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본 신하들이 한명회를 탄핵하는 상소를 막 빗발치게 올립니다. 결국 성종은 한명회의 직접을 회수를 하고 이후 한명회는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구정은 바로 이 한명회의 영역의 공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종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지만 가장 공부를 또 많이 했던 왕, 그리고 유교적인 이념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이런 왕으로서도 명망을 쌓았고 거의 세종을 따라잡으려고 했던 이런 왕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공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경연이라 그래요. 이 성종은 평생 참여했던 경연의 수가 8,000을 넘었고, 조선왕조실록 보면 뭐 성종실록 보면 맨날 경연했다. 아침에 조강을 냈다, 주강을 냈다, 저녁에 하는 거 석강, 심지어 밤에 하는 야대까지 성종은 경연을 열심히 한 게 자신이 세자 시절도 안 거쳤고 하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해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을 제치고 경연에서는 1등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기득권 세력인 훈구파 권력만으로는 이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성종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로 살인파들을 적극적으로 조정에 등용을 해요.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문물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성종이 정말 장점 중에 하나인데, 왕이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이럴 때 강력하게 이제 비판할 수 있는 대관들이라 그래가지고 주로 사헌부, 사관원 이런 기관에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우리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엎드려가지고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통초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정말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래서 이 성종 때는 많은 성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종 때 이 조선의 헌법인 경국대전이 세조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성종 때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동국통감이라는 역사책도 세조 때부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되고, 그 이외에도 국조 오레이라든가 지리기인 동국여지승랑과 같은 편찬 사업의 성과들이 나타나고, 또 더 주목되는 거는 훈구파였던 국정경황과 개혁적이면서 좀 더 진보적인 살인파들이 연합을 해서 이런 성과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동국통감을 보면 구편동국통감은 훈구파가 주도해서 만들었고, 이것을 보완한 신편동국통감은 살인파가 참여하면서 이 완성품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 성종은 바로 이런 성과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왕의 호칭이 묘라 그러죠. 종묘의 신주를 모실 때 이 왕의 업적을 딱 한 글자로 표현할 때 우리 시대에 뭔가 완성을 보았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성종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근데 조금 이제 성종 시대의 안타까운 점이라면 문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좀 무부분, 국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소홀히 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여진족 정벌 과정에서도 뭐 패전하는 등 이런 또 아쉬움이 존재를 하고, 또 이 성종 시대를 계기로 이제 문이 숭상이 되고 좀 무는 좀 전시되는 또 이런 시대 상황을 맞이했던 점은 또 이제 국방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아주 그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였던 할아버지 세조와는 이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성종 시대는 할아버지 세조 때부터 세력화된 이런 공신 세력들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국정 경험이 많고 이런 어떤 능력을 바탕으로 성종을 지원을 했고, 또 성종 본인 스스로가 뭐 요즘으로 치면 공부왕이에요, 공부왕. 그래서 이 공부왕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이면서 이 경국대전이라든가 동국통감, 그리고 이제 뭐 국조오레야 같은 바로 조선의 문물과 제도가 완성되는 이런 성과들을 보였다라는 점에서는 조선 정기의 기틀을 확립했던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